2부에 청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핵심을 짚어줬던 것 같아요. 저희가 거의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좀 나름 깊이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희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공부할 포인트들을 드린 게 자극을 드렸던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고요. 네. 청약도 말고 다른 측면으로 좀 자극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주식 투자는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종잣돈이 필요하다. 종잣돈이 네.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란 말이냐. 라는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뭐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종잣돈이요. 종잣돈은 우리가 청약을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그 종잣돈을 어떤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죠. 예, 퍼즐을 맞추듯이 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종잣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돈이 갑자기 급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갑자기 자산이 확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급여를 모아서 이제 급여 1억 연봉이신 분들 실수령액이 65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4인 가족이라면 생활을 한다면 사실 그걸로 종잣돈을 불려나간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이런 상승장에서는 종잣돈을 모으는 것보다 좀 눈을 낮추더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당장 가서 내 집 마련하세요. 네. 네. 그러면은 내가 가진 돈으로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지금 살 수 있는지 얼마인지, 내가 내던 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비조정 지역은 LTV 70%잖아요. 아직도 LTV 70% 나와요? 비조정 지역은? 비조정 지역은 나오죠. 대출 무주택자라면 그럼요. 예. 결국은 안 나온다 하니까 무주택자도 대출은 안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규제책은 무주택자 분들과 일단 대출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규제역은 70%까지 나온답니다. 그럼요. 네. 70%에 대한 이자 감당할 수 있으면 대출 받아야지. 그럼요. 그렇죠. 요즘에 네. 이자가 너무 셉니다. 차상 최저금리. 네, 그럼요. 야, 0.5. 야, 참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대 초반이 나와요. 그러면은 1억을 빌렸을 때 월로 환산하면 2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1억에 20만 원 나와. 그럼요. 미치겠다 네. 진짜. 야. 그래서 이 급여를 한 달에 200만 원을 모으려고 하실 게 아니라 자본을 레버리지해서 끌어와서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본이 일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것보다 이 부동산이 일하는 게 훨씬 빠르게 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린 게 내가 돈이 얼마큼 있는데 이거 얼마 정도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질문하세요. 그렇죠. 예. 네. 비조정 지역은 LTV 70%예요. 70%, 그러면 심플하게 계산하면 내가 가진 자본의 곱하기 3.3. 3.3평 같네 그거. 3.3제곱미터. 그렇죠. 라임이 딱 맞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1억이 있다. 네. 그럼 비규제 지역에서는 3억 3천 정도의 볼륨의 아파트, 집을 구입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1억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부모님 도움을 받던 내가 저금을 하든 1억만 있으면은 깔고 있던 전세를 합쳐서 빼던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을 받던. 그렇죠. 요즘 다 전세 1억 이상씩고 그것이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전세 5억짜리 살고 있어. 전세 5억짜리를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1억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빨리 했나 보다. 야, 그러면 일단은 1억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 일반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곱하기 3.3. 3억 3천짜리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네요. 네. 예. 비조정 지역은 3억 3천 정도의 자산으로는 볼륨으로는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기축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청약이나 분양권으로 가게 되면 조금 달라지나요? 그렇죠. 이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매매로 내 돈은 다 주고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뭔가 적극적으로 청약을 한다든지 뭐 분양권을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더 자산의 볼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 1억 있어요. 청약 얼마짜리 받을 수 있어요? 비조정 지역 청약은 대출이 중도금 대출 60%가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죠. 10% 계약금. 그쵸, 그럼 그쵸. 6천만 원. 네, 6억의 아파트를 할 수 있어요. 네, 6천만 원이 필요하고 잔금 대출은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60% 다 일으키니까 그렇죠. 입주하는 2년 반에서 3년 동안 내 돈이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6천만 원으로 열심히 저축해야 돼요. 네. 또 저축을 열심히 하게 돼요. 집이 청약이 당첨 그럼요. 안 되는 것보다. 일단은 그 중도금 대출도 대출이니까. 그렇죠. 무이자를 잔금을 하더라도. 또 치러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조정 지역에 6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2년 반에서 3년 후에 얼마 정도 KB 시세로 올라와 있을 것 같으세요? 올랐겠죠, 약간 많이. 네, 그렇죠. 그러면은 한 7억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네. 그러면은 이게 잔금 대출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잔금이 나오는 LTV 70%가 나오는 게 아니라 KB 시세 입주할 당시에 KB 시세로 잔금의 70%가 나오잖아요. 이게 전 최근에 봤는데 저희 이제 장모님이 이제 이사를 가셔서 당첨을 되셔갖고 이미 뭐 분양가가 전세가가 분양가가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분양가에 60% 거기 또 60% 대출이 나오긴 했었는데 60%가 분양가를 넘어가. 그렇죠. 지금 현재 시세로 하게 되면. 근데 3년 전에 분양받은 예를 들어서 규제를 다 피한 아파트들 제 아파트도 그런데 저희 이웃들이 다 돈 한 푼 없이 15억 아파트 입성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잔금 KBS가 너무 급격하게 오른 거예요 입주 때. 그래서 잔금으로 분양가를 이제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으로 분양가를 커버하기도 하고 그냥 전세가 저기 분양가니까 그냥 전세로 그냥 대출 없이도 그렇죠. 그냥. 요즘에는 이 규제책으로 전세가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주택자분들은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투자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규제가 있으면. 그렇죠. 근데 실수요자는 집에서 거주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게 절벽으로 점점 밀리고 있는 건데 생존을 위해서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돼요. 또 투자라든지 어떤 내 집 마련의 편안함도 좋은데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투자를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비규제 지역은 아무래도 자금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데 문제는 이 비규제 지역들보다는 규제 지역들한테 그렇죠. 대부분 좋아하는 게 문제잖아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사실 이번 6.17 대책으로 다 규제 평준화가 돼서 규제로 다 묶였습니다. 뭐 서울은 다 이미 투기 과열 지역 이상이고 지금 경기도권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반입이 되는데 그럼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은 LTV가 50% 나오잖아요. 50%나 나오는구나. 그럼요. 이제 60%에서 이제 220 대책으로 이제 50%로 LTV가 줄었죠. 줄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의 2배, LTV 50%니까. 그러니까 비조정은 LTV 70%니까 내 종잣돈의 3.3배, 조정 지역은 LTV 50%니까 내 종잣돈의 2배. 그러면 내가 한 3억 있어. 3억 6억짜리 살 수 있는 그렇죠. 6억짜리 사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조정 지역에서 6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잘 고른다면 자산 가치의 상승이 눈에 띄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잘 고른다는 게 전제 조건이죠. 지금 뭐 제 얘기 좀 살짝 그런데 저도 6억에 샀거든요.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근데 뭐 그게 뭐 2배 되더라고요. 서울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딱 3년 동안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2배가 됐습니다. 아무튼 지방도 뭐 서울만큼은 크게 오른다 하지 않더라도 오르긴 오를 텐데 입지가 좋은 데들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렇게 좀 금액으로 서울보다 낮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자산을 잘 모아서 그러니까 깔고 있는 자산을 빼야 돼요. 그렇죠. 빼서 뭐 2억을 만든다, 아니면 3억을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에 조정 지역에서도 투자 가치 있는 아파트들을 충분히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불과 지금 11, 12억 하는 아파트들이 분양할 당시에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뭐 의왕의 엘센트로 이런 것도 분양가가 뭐 5억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12억 하잖아요. 아니 저기 수원 수원 화살프루지오 용인 수지의 그 뭐야 롯데캐슬 골드라인 뭐 골드 야 그거 진짜 분양가 진짜 뭐 그거 싸지도 않다 그랬어. 성록골이 12억이잖아요. 싸지도 않다는데 다 12억이 돼 있어 그거. 그렇죠. 수원에 광교 빼고 10억 넘는 걸 나 처음 봤어. 정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 랜드마크다 할 수 있는 입지들의 어떤 대장 아파트들은 무조건 다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또 서울 딱 보면 10억 안 들이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웃긴 거예요. 다시 이제 규제가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 서울로 쏠림 현상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요는 이 투기 과열 축에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투기 과열 축은 얼마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종잣돈이 작을 경우 뭐 1억으로 이제 종잣돈이 투기 과열 지구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LTV 4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산식으로 하면 곱하기 1.6. 1.6. 1억으로는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작다면
눈을 좀 낮추셔서 다운사이징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좀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로 조금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나는 조금 더 모아서 더 코어로 들어가겠다라는 건 욕심이고 1, 2스텝을 뛰어넘고 3스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일단 자산 볼륨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있다 하면 곱하기 1.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엊그저께 뉴스를 봤더니 그 신문에 그 이제 이 규제 지역 내에서도 뭐 이렇게 틈새 상품들 하면서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뭐 네.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제약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제 아파트가 이번 상승장의 어떤 주역이잖아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 9억 미만의 빌라나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나 네. 오피스텔을 적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돈이 갈 길을 좀 마련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또 틈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투기 과열 지구에서 네. 예를 들어 3억 이상의 집을 매수를 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받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즉시 상환해요. 네, 그쵸, 상환을 그쵸.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틈새는 뭐예요? 그러면은 투기 과열 지구 아닌 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산다면 주담대를 안 받고 산다면 또 갭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껴가기 길들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정부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숨바꼭질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 숨바꼭질은 아니고 정부도 알아요 그걸. 일부러 그냥 비규제해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렇게라도 거래시켜야 되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네. 뚫어주는 라인이 그러니까 크게 김포죠. 그게 다 막을 것 같으면 전국을 동시에 다 226개 시군구를 다 네. 규제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안 한 이유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김포 파주가 지금 그렇게 쏠리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 LTV, 무주택자의 LTV는 70%, 50%, 네. 40%가 나오니까 이 네.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뭐 곱하기 3.3, 곱하기 2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분양권이 되었다. 그러니까 청약이 아니라 분양권 같은 경우도 네.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여기도 이제 전매가 되는 이게 불법 전매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전매가 되는 서울은 안 되죠. 수도권의 네. 비조정 지역이었다가 이번에 묶인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매수를 할 때 그 분양가의 10% 예를 들어서 5억이면 네. 5천만 원 네. 그리고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네. 하면 1억 그러니까 총 5천만 원 계약금 5천만 원과 프리미엄 1억이 필요하고요. 네. 네. 기타는 똑같습니다. 분양권하고 나중에 이제 중동대출을 승계를 하고 나중에 잔금을 칠 때 KB시세에 뭐 5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일반 매매를 할 수 있는 볼륨보다 더 어떤 좋은 상품, 더 비싼 상품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뭐 비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에 대한 전략도 이제 알고 금액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미 거기 살고 있어.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무주택자들한테는 이렇게 좀 기회가 다 많았었는데 네. 솔직히 무주택자들보다 이사를 해야 될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안 오르는 내 집에 엉덩이를 깔고 계시는 분들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내 아이가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내가 여기서 직장과 가깝고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옮기기 힘든 경우를 10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갭 투자를 하러 지방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저는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재테크가 안 되면 그 집은 팔아라. 팔아라. 그렇죠. 네. 내 집에 안 오르는데 다른 뭐 지역에 갭 투자하러 다니시고 투자하러 이렇게 조그맣게 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이 터전을 벗어날 수 없으면 여기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집을 빼서 어떤 다음에 갈아탈 집을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집을 갈아타든지 해야 되는 거죠. 들으셨죠? 일단은 부동산은 특히 자가라 하더라도 투자여야 되는 게 오늘 산 가격보다 미래 가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세금만 내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바꿔줘야 된다. 체인지를 해줘야 된다. 업그레이드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입지 가치나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들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단 좀 뭐 최근에 좀 이렇게 좀 가시화된 것들 좀 몇 개만 좀 소개시켜 준다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뭐 일단 구체적인 입지. 입지요. 최근에 어떤 그 뭐 입지 호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은 호재가 없는 지역은 없는데 입지 호재가 있는 것들이 뭐 네. 굉장히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당장 최근에 닿게 가까이 닥칠 호재. 네네, 가까이 닥칠 호재. 네,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뭐 미사의 5호선 8월에 개통한다. 5호선. 네, 그리고 드디어, 예. 서해선 대곡소사선이 내년 6월에 개통한다. 대곡이 저 고양시 대곡역 말하는 거죠? 그럼요. 이 노선이 정말 황금 노선입니다. 그래요? 왜요? 그럼요. 이 노선이 사실은 지금 서해선이라고 네. 그 국토의 그 국토를 종단하는 노선이 이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일환, 그 축의 일환으로 그 소사 원시선이 이미 개통을 했죠. 개통됐죠. 예. 네, 굉장히 귀여워요. 두량짜리 초록색, 연두색이 다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안산의 원시에서 그다음에 그 부천의 소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파급력이 그렇게 큰 노선이 아니에요. 거기 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입지가 없어. 그렇죠. 그 안에서만 뭐. 네, 파급력 큰 노선이 아닌데 이게 대곡에서 소사로 연결이 되면 이게 또 노선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소사에서 대곡으로 연결되면은 일단 소사에서 대곡까지 연결되는 그 대곡에서도 일산까지부터 그 이후로도 연장이 되긴 하는데 소사에서 대곡까지 연장되는 이 노선 자체가 모든 정류장이 환승이에요. 환승. 네.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서울 쪽에 가까우니까 서울과 연결되는 노선이기도 하겠네. 환승이 되는데 다 황금 노선입니다. 황금이요? 소사에서 부천의 소사에서 안정거장 올라가면 부천 종합운동장. 여기가 뭐냐면 7호선이고 GTX B. 야. 그러니까 트리플 역세권이야? 소사가 그 1호선 국철 1호선 정말 좀 약간 좀 A급 노선이 아닌데 1호선 노선에다 허허벌판인데 1호선 타고 구로 가서 신도림이나 구로 가서 갈아타고 서울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정거장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 7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쵸. 나중에 GTX B를 타고 또 서울역으로 용산으로 접근할 수 있고 여의도로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면 또 이제 원종이라는 역이 나오는데 원종은 또 원종 홍대선 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또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죠, 좀. 원종에서 이거 원종 홍대선을 타면 2호선 지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 또 뭐 일자리만 상암 DMC도 가고. 상암 DMC 가고 홍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올라가면은 이제 능곡역이 나오는데 능곡이 이제 능곡 경의선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바로 김포공항이 빠졌네요. 김포공항이 게임 끝. 거기 뭐 9호선 있지, 5호선 있지. 김포공항만 가면은 서울의 어느 지역이로든 깊고 빠르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강북, 강남 다 빠르게. 다. 급행으로 또. 그러니까 마곡의 어떤 배후시가 되는 거고 강남의 배후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천이 그다음에 시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대곡이 또 GTX A가 가니까 삼성역까지 빠르게 있지 또. 그래서 이런 게 제일 좋은 게 상품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완전 좋네. 소사역이 지금 가면은 도화지 같은 곳이에요. 완전 시골이에요. 가면은 사람들이 살기 싫다고 하죠. 근데 거기가 정말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곳인데 이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통의 호재와 그리고 그 상품 가치 자체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이 있는 그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입주하는 소사 휴먼시아라는 주상복합이 있어요. 휴먼시아면 LH공사예요? 아닙니다. 한신더휴가 있는데 그가 소사역에 지하철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40층에서 앉아 있다가 지하철이 올 시간이야. 지하로 내려와서 종합운동장으로 가서 7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접근하거나 김포공항으로 가서 9호선을 타고 마곡으로 접근하거나 와, 대박.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파급력이 약한데 이 소사가 이제 소사 역세권 개발을 하고요. 그 옆쪽으로 부천에 소사본 1-1, 소사 3구역, 그리고 옆으로 힐스테이트, 뭐 기타 등등 주상복합 다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삼양홀딩스 부지부터 시작해서 개발 계획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일자리도 들어오고 교통망도 좋아지고 새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렇죠. 교통의 호재와 상품 자체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같이 만나게 되니까 이런 게 내 집 갈아타기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와,
이게 갑자기 소사 원시선이 갑자기 그 실시간 검색으로 막 올라가겠네. 근데 지역마다 이제 내 집 갈아타기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투자가 잘 안 되시는 분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역을 기본적으로 모르시고 내가 사는 네. 지역도 잘 모르시고요. 네. 지도가 플랫한 거죠. 2D인 거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교통의 호재와 어떤 그 자산의 가치가 스스로 자가 독려하는 어떤 자산 가치가 있는 집이 만나면 네. 이게 지도를 보면은 이게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게 3D로 툭툭 저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저 내 집 마련하십시오라고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이제 내 집에서 재테크가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무주택자 분들도 반드시 내 집 마련 현명하게 하셔야겠지만 더 안타까운 분들이 이게 청약이 안 되시는 그렇죠. 뭔가 갈아타기에 애로사항이 있으신 그 재테크가 안 되는 이 집을 깔고 앉아 계시는 1주택자 반드시 갈아타셔야 됩니다. 이거 자극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상급 입지로 가는 거는 뭐 좋은 일이니까 추천할 만한데 지금은 상급 입지가 아닌데 이렇게 그렇죠. 입지가 좋아지는 입지들인데 더군다나 또 새 아파트야 그러면은 가실만한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신안산선 라인의 그렇죠. 안산의 선부 성포 쪽에 재개발구역, 그렇죠. 재건축구역, 그리고 대곡소사선, 원종 홍대선 라인의 어떤 그 원종, 그다음에 원종 쪽, 소규모 원종 부천 네네. 쪽에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그 흩뿌린 듯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깔고 앉아 있다는데 그 집이 안 올랐다는 건 그 자산 가치가 적고 돈이 없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내 집을 다시 갈아타시려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에 그렇죠. 미래 가치 집중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8호선 라인의 구리 재개발 이미 뭐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7호선 라인의 인천의 산곡 청천구역. 그것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곡역세권 개발의 영향을 직접 받는 능곡 쪽에 그렇죠. 능곡 뉴타운. 그리고 또 더 올라가면 자본이 좀 부족하면 원당 뉴타운. 예, 거기 3호선 지나가. 예. 3호선하고 고양선. 고양선. 예, 고양시청이 거기 있어. 예. 네, 뭐 뉴타운으로 이제 뭐 이런 뉴타운이나 아니면은 재개발구역, 교통호재가 있는 접점,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접점에다 투자를 하시면 내 집 마련하시면 되고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주거 만족도가 중요하다. 난 뉴타운 재개발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재개발은 굉장히 거주가 힘들어요. 재건축은 가능하지만 재개발은 힘든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그 지역의 영향을 직접 받는 인접지 구축. 이게요. 이런 거예요. 능곡 뉴타운의 그 옆에 있는 기축들이 있어요. 대림, 현대홈타운, 그다음에 한라, 양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호갱론에서 찍어보세요. 그래프가 수직 상승합니다. 그리고 뭐 신길 뉴타운에 아름답게 폭 감싸고 있는 하나 꿈의그린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구축이죠. 네. 그러니까 걔가 구축인데 같이 끌려서 올라가는. 걔는 신길 뉴타운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젤 뉴타운 안에 있는 그 레미안 남가자 2차 뭐 이런 아파트들. 수영장도 있어. 좋아요. 그러니까 수색지산 뉴타운의 기축인 입지가 나쁜 한숲, 뭐 또 대림 한숲타운 이런 것들도 입지가 나빠. 난 거기서 못 살아가 아니라 어떤 이런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구역에 껴있는 그 입지라면 실거주도 되고 자산 가치도 상승한다라는 그 포인트를 짚고 가시면 되는 거죠. 이 뉴타운은요. 그 빠시종 유튜브 membership 가입하시면 뉴타운 특별 표정이 다 촬영과 설명이 다 돼 있어. 현장 소장님과 함께. 빠세크럼 멤버스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습니다. 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뭐 구체적인 지역까지 추천을 더 많이 해주셨고, 그걸 이 지역들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언급하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분명히 아마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할 지역들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은 이런 호재가 없거나 특별한 뭐 모멘텀이 없는 지역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살아야 되면은 팔고 임대로 사는 방안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결국 그게요. 안다. 근데 여기 이미 많이 올랐다. 좀 저렴하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찍어달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죠. 찍어주는 걸 가장 우리 불인이들은 그래서 어디를 사야 되냐라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 좀 가볍게 뭐 어떻게 좀 제안을 드릴 만한 방법들, 뭐 입지들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현명한 내 집 마련에는 큰 룰이 언제나 있습니다. 아, 룰. 예. 그래서 내 집 마련으로 그러니까 중심지로 들어가고 싶죠. 코어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적은 자본으로. 그래서 내 집 마련에 일단 전초기지. 말 좋다. 전초기지. 전초기지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과 가까운 곳.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사람들이 보통. 서울만 보지 그냥. 광명, 부천, 시흥, 남양주, 의정부, 서울 접점지 그냥 에워싸고 있는 곳이죠. 그렇죠. 전철도 지나고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고. 중심에 가까운 곳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중심지, 예를 들어 부천의 중심지의 어떤 상급지, 예를 들면 형님이라고 할까요? 그 형님이 누구냐? 부천의 형님이 광명이다. 광명 형님 목동이다. 시흥의 형님은 광명이다. 그다음에 뭐 미사의 형님은 고덕이다. 이런 식으로 지역이 연계돼요. 그렇죠. 근데 이 연계된 상급지가 호재가 있거나 잘 나가는 곳. 예를 들면 과천이 잘 나가요. 그럼 동생이 의왕입니다. 의왕은 옛날에 안양을 따라갔었거든요. 이제는 안양을 형님이라고 안 해요. 의왕이. 그쵸. 우리 형님은 과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연계되어 있는 상급지가 호재가 있고 잘 나가는 지역인가. 그런 어떤 동생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형님과 연계되어 있는 동생도 비싸요. 그렇죠. 비싼데 비싸죠. 지금 형님이 막 성장하고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상계 뉴타운이 막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계 뉴타운이 있는데 상계 뉴타운과 지금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남양주 진접.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4호선 이렇게. 내년에 개통하잖아요. 4호선 진접선이. 그러면 이게 관련이 없던 뭔가 동떨어져 있던 지역이 어떤 철도로 연결이 되면서 연접지. 그러니까 형님 동생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의형제도 형제지. 그렇죠. 의형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상계가 지금 10억을 찍고 뉴타운이 10억을 찍고 있잖아요. 진접은 4억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계 4구역에 입주하면서 확 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친구가 진접에 2명이 살아요. 둘 다 모르는 친구인데 아무튼 걔는 4억도 아니고 진짜 막 3억 정도 돼. 근데 아직도 안 올랐어. 진접지구인데. 진접지구 내에서 그러면은 상계 뉴타운하고 진접이 연결돼 있다고 진접이 아무거나 또 사시면 안 됩니다. 그 4호선의 호재를 직접 받는 그 아파트로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접지구도 한 단지가 아니거든. 그럼요. 그래서 기본 툴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항상 말씀하시는 어떤 대단지, 학군, 환경 이런 것들이 같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이런 곳으로 가서 상계 뉴타운과 지하철 하나로 10분, 15분에 연결되는 그래서 고덕과 미사가 연결되면서 시세가 이제 조금씩 따라 붙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그러니까 형님이 너무 잘 나가면 동생도 비싸지만 조금 이 형님이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의 동생 그리고 줄로 바로 연결될 의형제를 맺을 지역으로 선택하는 곳.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물량이 지금 끝나가는 곳.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동탄, 이동탄이 2018년에 제가 전세를 9천까지 받습니다. 34평이. 그럴 때가 있었구나. 물량이 너무 많았죠. 11만 세대. 물량이 이렇게 이동탄은 물량이 안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끝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문이 닫히니까 시세가 오르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물량이 끝났기 때문에만은 오른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동탄, 이동탄이 물량이 끝나고 올랐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시흥. 뭐가 남았죠? 다 끝났어요. 목감 끝났고 시흥에 은계 끝났고 은계 거의 끝났죠. 시흥, 은계, 백옷도 끝났습니다. 백옷도 끝났고 맞아요. 다 끝났어요. 백옷 멋있어. 멋있죠. 멋있어. 프리미엄 아울렛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흥은 지금 장현 하나만 나왔어요. 올해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에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미리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리쇼벨 같은 경우 입지가 제일 나쁘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이나 자본이 적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대장, 센텀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쪽으로 들어가셔서 그 지역의 어떤 올라가는 상승 흐름을 같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에 입주장이 마무리되면 오릅니다. 대곡소사선 연결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신안산선도 연결이 되고 월판선까지 3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작년에. 갑자기 시흥이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철이 이렇게 많아? 예, 교통의 음영지대였는데 예, 3개의 별이 전철이 아예 없었어. 그렇죠. 예. 3개의 별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 집 마련의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룰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전초기지까지. 근데 이것들은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이게 공부로 끝내면 안 되고요. 가 보셔야 돼. 그냥 임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프리미엄 아울렛에 그래서 가보세요 한번. 네, 프리미엄 아울렛하고 휴게소도 네. 하늘 휴게소로 가야죠. 네, 하늘 휴게소. 예, 제가 이제 거기 대부도에 골프장을 가끔 가면서 이렇게 지나가긴 하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가면서라도 보셔야 네.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불인이들이 가장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 가장 잘하시는 실수가 금사빠. 아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 100곳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죠. 바로 계약을 하고 오시죠. 100곳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지역의 비교가 안 되고 내가 늘 내가 살던 그 구도심만 봐오다가 네. 어떤 신규 택지지구 저기 멀리 있는 신규 택지지구를 가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신도시는 다 이뻐요. 네, 그 안에 사는 부분 다 이뻐요. 네.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는 어떤 우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끝적이고 수요가 없게 되면은 그냥 신도시인데 그냥 그대로 구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렇죠. 예, 지방에 그런 거 꽤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진짜 그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도 막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세 번째 3부는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종종 모셔갖고 이런 것 좀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개 방송하면 또 나와서 한번 네, 미니 특강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왜냐면 너무 아름다우시고 품위가 나서 실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전체 풀사셔서 예, 오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면 딱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의 뭐 민낯을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완벽한 집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부자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부자들은 그래 한번 옮겨볼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99% 이상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결혼을 할 것처럼 덤비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운명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근데 첫 느낌이 왔다라고 하면. 한번 만나볼까? 한번 만나볼까?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집에서 대박을 꿈꾸는 게 아니라 어떤 첫집을 발판을 삼아서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종착지는 저처럼 나 여기 계속 살고 싶다 하는 집까지 가면 그만입니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간에 머무르느냐, 이 공기와 기운과 에너지, 좋은 곳에 제가 비누라이스에 거주할 때는 정말 항상 어두웠어요. 맞아요, 항상 맞아요. 인생이 너무 어둡고 인생이 힘들고 아니 왜 이렇게 삶은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와 정말 삶이 너무 아름답다. 어떤 그 공간의 에너지나 기운에 따라서 삶의 질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집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요. 다시 한번 그 집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야, 저 거의 지금 3시간 가까이 아낌없이 쏟아주신 헐헐님께 다시 한번 큰 절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제가 꼭 다시 모실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뭐 수백 장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엑기스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내 집 마련을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그런 차원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추려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엔 또 다른 얘기 또 엄청 많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부자지도 강의를 또 꾸준히 하실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도 내시면 좋겠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책 나오면 책도 꼭 사랑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저도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건강하시고요. 네, 또 여름 때 장마철도 시작되고 또 어수선할 텐데 아무튼 건강 챙기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건강하시고
답사도 좀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지역이 급격히 바뀌는 데들이 있거든요. 가셔갖고 한번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다른 생각이 생기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또 부동산 생활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